안녕하세요. 수포자 벗어나기 인생수학 제4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중 수포자들은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어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전 어느 순간에 수학을 못하게 되어 수학 공부를 포기하거나 포기하다시피 하며 지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이 방송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중2 정도까지 수준인 인생수학을 배워서 수포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은 수포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매일 수학 공부할 시간을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책을 읽고 문제 풀기를 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닐까요? 어떤 일을 잘하는 달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태어난 순간부터 달인인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달인들은 그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잘하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경우는 드물지요. 수포자에서 벗어나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은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시간, 그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수학 공부할 시간을 꼭 내주세요. 시간은 많이 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인생 수학을 몸에 익힐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학을 안 하던 사람들이 많이 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제가 적어도 이 정도는 하세요 하는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은 15에서 30분씩, 중학생은 한두 시간씩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중학교 과정까지 공부하고 싶다면 중학생들에게 권한 한두 시간씩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생겨서 입시 수학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2시간에서 5시간씩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잡고 공부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여러분의 실력은 더 빨리 오를 겁니다. 그럼 수포자가 된 여러분의 공부 방법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때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놓친 수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가 놓친 학년의 그 단원을 교과서로 찾아서 다시 천천히 읽으며 공부하면 됩니다. 수학책으로 공부하고 문제를 풀면서 천천히 익히면 됩니다. 예전에는 책을 읽어도 알기 어려웠던 것들이 나이가 더 들어 다시 보면 쉽게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도 어렵게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한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누나, 형, 동생, 친구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 정도 도움으로도 어려운 경우에는 동네 학원들을 찾아가도 되겠네요. 지나간 아래 학년 공부라도 기초부터 다시 배우겠다는 용기만 낸다면 언제라도 수포자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해 봄에 초등학교 5학년 때쯤부터 수학을 멀리한 고3 학생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함께 온 학생의 어머니께 그 정도로 기초가 없다면 수능 때까지 공부해도 고등학교 문제는 한 문제도 풀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머님은 수능 점수는 바라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수학을 배우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어 수학을 중학교 3학년 범위까지 교과서로 공부하며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학생이 예전에 배웠던 중학교 1학년 교과서부터 가져오게 해서 함께 공부를 해나갔는데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인 약분과 통분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펼쳐서 해당되는 단원을 공부하게 하고 그 부분을 알게 되면 다시 중학교 교과서를 순서대로 공부해 나가게 했습니다. 공부 방식은 혼자 교과서를 천천히 읽으며 내용을 파악하고 풀 수 있는 문제는 미리 풀고 오는 예습을 해오게 한 뒤에
제가 중요한 점들을 확인하며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고3이 중학교 책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낱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모르던 것도 혼자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보통 수준의 중학교 1학년보다 훨씬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늘 수학을 멀리하고 지냈던 학생이어서 스스로도 이렇게 잘 아는 게 신기하다고 얘기한 것 같았습니다. 마음먹고 공부를 하면 당연한 일인데 말이지요. 초기에 자신감을 얻은 이 학생은 중2를 거쳐 중3까지도 잘 해나갔습니다. 수능을 칠 무렵에는 중3 책 중간 정도까지 나갔는데 중3 책은 무리수 단원부터 힘들고 재미없어 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루트 2, 루트 3 같은 숫자는 잘 만나기 힘들겠죠. 1.41 얼마 얼마나 1.73 얼마 얼마 같이 소수 형태로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수능이 끝났으니 공부를 더 하고 싶은 힘도 떨어져 보였습니다만 중2까지에 나오는 여러 수학을 익혀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숫자나 도형에 대한 자신감은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마치고 갔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 약분과 통분 단어인데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에 나온 순서대로 한 가지씩 물음에 답하다 보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고3 학생의 경우는 여기에서 정리된 핵심 내용 정도를 읽고 몇 문제 풀이를 실제로 해보게 하니 예전에 배운 것도 있고 해서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과서를 이용하면 잊어버린 옛 기억을 금세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교과서를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인생수학 3회 방송에서도 안내했듯이 한국거민정 교과서협회나 초등학교의 경우는 전제교육출판사 홈페이지를 찾아가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산에 다녀오던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럼 다음 방송에서는 나눗셈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나눗셈 공부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